4월 1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튄 이른바 드루킹 사건. 인터넷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데요. 검찰이 오늘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는데 애초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드루킹의 자금 출처 등 배후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파워블로거 드루킹 48살 김모 씨 등 3명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네이버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중 공략한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관련 기사입니다. 김 씨 등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의 댓글에 각각 600차례 넘는 공감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동원해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민주당원으로 그간 인터넷에서 친여성향의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 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에 오사카 총영사 등 보상 차원의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댓글 여론 조작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을 구속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수사팀을 기존 2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해 자금 출처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파주 출판 도시에 유령 출판사를 차려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해당 유령 출판사의 사무실 임대비와 매크로 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등 범죄는 물론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 170개가 넘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드루킹 여론 조작에 대한 국정감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에 출마 예정인 김경수 의원은 자신도 협박 피해자일 뿐이라며 관련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은 무슨 발목이 잡혔길래 일개 네티즌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협박을 받느냐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드루킹의 자금 출처로까지 확대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여파와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른바 셀프 후원금 논란에 발목이 잡혀 결국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선관위 유권 해석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 이 선관위가 국회의원의 임기 말 자녀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 조항은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에 밖에 있더라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자신이 소속된 의원 모임인 이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요. 선관위는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더 좋은 미래에 후원한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액수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액수가 문제가 됐는데요. 더 좋은 미래 월회비가 2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5천만 원 후원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종전의 범위라는 거는 뭐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이 기존에 해오던 후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이 후원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일단 인턴을 포함한 그 해외 출장과 그 출장 중에 일부 관광 코스가 포함된 네.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다만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수수에 대해서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네.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그 내용 그리고 비용 부담의 경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일도 양단식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네.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만큼 이 피감기관 비용 해외 출장 관행은 앞으로는 확실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사자 김기식 원장이나 청와대 입장 같은 건 나온 게 있나요? 네, 어제 저녁에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에 이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에 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사표를 내긴 했지만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입장인데요. 네. 김기신 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의원 정책 모임에 정책 연구 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인사 검증 라인 문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럴 일 없다고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셀프 후원은 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초 거치 논란의 발단이 됐던 이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네. 정치자금법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선관위가 밝힌 대로 출장의 목적 등을 두루 고려를 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식 전 원장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해서 위법한 출장은 형사처벌을 하고 네. 위법 사용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자라는 이런 청원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청원 동참자가 10만 명을 돌파할 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볼만할 것 같네요. 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행은 뭐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 놓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부른 가수 심수봉 씨 말고 딱히 다른 거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 수봉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명색이 법률방송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 수봉.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수봉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수봉이라는 낯설디 낯선 법률 용어는 우리 민사소송비용법에 나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1항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예납하지 아니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무슨 암호문을 읽는 듯 정독해서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만 떼놓고 보면 법원이 수봉하여야 한다입니다. 수봉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반응은 당연히 금시초문, 태어나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건가요? 예, 수봉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수봉은 일단 한자로는 거둘 숫자에 받들 봉자를 씁니다. 한자를 알아도 그대로 해석하면 거두어 받들다는 이해하기 힘든 뜻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한자를 보여주고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입수에 받을 이거 어려운 말인데. 예, 아주 어려워.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한 번 좋아하는데 아주 어려운데 이거. 거둘 숫자에 받들봉, 수봉. 국어사전을 보면 세금을 징수함 또는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걷어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봉은 세금이나 비용 따위를 걷어들임, 징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수봉이 징수라고 설명을 해도 선뜻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용을 수봉하다 이러면 수봉하다. 비용을 징수하다 이런 뜻이
딱 떠오르시나요? 징수하다, 수봉하다, 네. 반대 같은데요. 반대요 같으세요, 오히려? 이 수봉이라는 법률 용어는 1954년 9월 민사소송비용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들어갔습니다. 60년도 훨씬 넘은 오래된 법률 용어. 대한민국 모든 법률을 관장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는 수봉의 뜻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거에 관해가지고 법률 용어 사전이나 뭐 관련 문헌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은 물론 한자 뜻을 가르쳐줘도 쉬이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 수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조차 단어 뜻을 잘 모르는 법률 용어 수봉. 법률 용어 사전이나 관련 문헌에서조차 사라진 주거 박제화된 법률 용어 수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관조차 모르는 법률 용어 수봉. 그때 그 법률 용어 수봉.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국정농단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공천 개입 혐의 첫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나 재판을 보이콧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모두 120차례에 걸쳐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천 개입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걸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부터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걸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편 어제 국정농단 1심 재판 선고에 대한 자필 항소 포기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라고 자필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이 무죄로 본 삼성 뇌물,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불인정 등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이나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판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액수와 부정청탁 성립 여부, 사실 판단과 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자매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수강생을 상담실에 가두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겁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화풀이 보복 폭행 얘기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5살, 33살 강모 씨라는 자매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학원을 나오지 않은 12살 손모군을 혼낸 모양인데 손군이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혼을 어느 수준으로 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손군의 어머니와 형이 학원에 찾아와 세게 항의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 씨 자매는 하교하고 나오는 손군을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 학원 상담실로 데려가 45분간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손바닥으로 손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 자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금 시간도 짧지 않았다고 강 씨 자매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라는 재판부 판결문을 감안하면 피해자 부모들이 아주 경우가 없거나 막무가내인 사람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학부모의 항의에 앙심을 먹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보복, 폭행, 뭐가 됐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풀이 범죄는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물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오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광고 대행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오늘 한국 YWCA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6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검사는 서면으로 밝힌 수상 소감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 세상 앞에 섰다며 미투 운동은 공격적 폭로가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과 20일 서울법원 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영화 무료 상영회 및 토크쇼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상영 영화는 나와 함께 블루스를, 아리, 빛과 소리 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아주대에서 제246기 증거법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참가자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수강 희망 회원은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월 17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